안녕하세요. 주머니 상품관리 기초교육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서비스 소개 먼저 안내 드리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셀러스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제 상단에 주머니 4.5라는 메뉴가 있고요. 주머니는 이제 상품관리, 배송관리 이제 각각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품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을 수집하고 송장 전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프로그램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신청해주신 상품 관리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신규로 마켓에 상품 등록도 가능하시고요. 올라가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품 수정 작업이라던가 판매 중지, 판매 재개 작업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마켓으로 복사 등록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능은 이제 홈페이지 쪽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 쇼핑몰을 보여드리면 간단하게는 오픈마켓 위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션, 지마켓, 그리고 2.0 버전, ESN 플러스 2.0 버전으로도 상품 등록이 가능하고요. 11번 가도 단일 상품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쿠팡, 멸치 쇼핑, NH 마켓까지 신규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ESN 플러스 2.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정 기능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4월 정도에 이제 추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제 카페24, 메이크샵, 보도몰 이쪽은 신규로 상품 등록은 불가능하고요. 수집해서 수정 작업 정도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상단에 이제 보시면 고객센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이제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상품 관리, 배송 관리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 메뉴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무료 체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머니를 이제 14일 동안 무료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4일 동안 테스트 하시면서 교육을 한번 진행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받으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주머니 상품 관리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아이디랑 암호를 넣는 칸이 뜨고요. 이셀러스에 회원 가입하신 정보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상단에 원본 상품, 진행 상품, 종료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메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원본 상품, 진행 상품, 종료 상품에 대해서 우선은 그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신규로 등록할 상품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에 새로 상품을 등록을 하시려면 원본 상품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원본 상품을 우선은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지 이 원본 상품을 가지고 마켓에 신규로 상품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지금 판매 중 상태의 상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진행 상품 메뉴에서는 마켓에 판매 중인 상품 목록을 가지고 와서 수정이라던가 판매 중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머니 상품 관리로 신규로 올린 상품뿐만 아니라 그냥 마켓에 판매 중 상태인 상품을 모두 갖고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료 상품은 마켓에 판매 중지 상태인 상품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진행 상품처럼 상품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판매 재개라던가 아니면 아예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본 상품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본 상품 추가를 하고 나서 지금 제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본 상품에 그리고 배송 정보를 같이 적용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상품 데이터 자체에는 배송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세트라는 항목에서 배송 정보를
정보를 따로 세팅을 해주시고 원본 상품과 세트를 같이 적용을 해서 신규로 이제 마켓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 순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원본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혹시 주머니에 사이트 아이디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이트 아이디 등록하는 방법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 추가, 죄송합니다.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주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이트 아이디 관리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쪽 메뉴 들어가셔서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켓 아이디를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떤 아이디를 마켓을 선택을 할 건지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옥션 지마켓을 먼저 보여드리면 선택해주시고 이쪽에 아이디랑 암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ESM 1.0 버전으로 등록이 되는 아이디라서 마스터 아이디가 아니라 각각 옥션 지마켓 아이디 계정을 넣어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ESM 2.0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같은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ESM 2.0으로 선택하셔서 아이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SM 2.0으로 등록하실 때는 여기에 마스터 아이디 정보를 넣어주시고 밑에는 이 마스터 아이디에 연결된 옥션 지마켓에 각각 계정을 넣고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계정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랑 암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부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 아이디 유형인지 네이버 아이디 유형인지 유형을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API 아이디 정보랑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보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로그인 하셔서 노출 채널 관리에 비즈니스 서비스 설정 메뉴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정보가 있고요. 대행사를 우선은 이셀러스로 꼭 지정을 해주셔야 정상 연동이 돼요. 그래서 다른 업체로 대행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주머니에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셀러스로 대행사를 지정을 해주시고 해당 정보를 복사해서 이쪽에 넣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쿠팡도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업체 코드, 뭐 이런 시크릿 키, 액세스 키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쿠팡 윙 들어가셔서 업체 정보 변경에 판매 정보 탭에 오픈 API 키 발급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쪽에서 복사하셔서 같이 내용 넣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디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목록에 다 이제 추가된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 아이디는 마켓당 저희가 10개씩 제공을 해드려요. 이거는 총 10개가 아니라 사이트당 10개이기 때문에 옥션 10개, 뭐 지마켓 10개, 스마트 스토어 10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넉넉하게 개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추가 비용 없이 다 사용하시는 아이디 다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 아이디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상품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원본 상품은 지금 단일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엑셀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일은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파일에서 대량으로 상품 정보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업로드를 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단일 상품 먼저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원본 상품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에 정보 추가 눌러주시면 원본 상품 단일 추가라고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탭별로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창이 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탭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품명, 뭐 카테고리 이렇게 별이 붙어 있는 항목들은 필수값이라서 이제 꼭 입력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고요. 상품명은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상품명을 입력을 했고요.
그 여러 마켓에 한 번에 올리시려면 상품명을 마켓 정책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보통 25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셔야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이 카테고리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입력하셔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 목록이 쭉 나오고요. 선택을 해서 밑에 보시면 사이트별 적용 카테고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하나만 지정을 해주시면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는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매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매칭된 정보로 이제 일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 선택했을 때 어느 카테고리로 등록될지 우선은 밑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 수동으로 확인을 해서 매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5군데 마켓 올리실 때는 그냥 저희 기본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셔도 이제 뭐 무리 없이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뭐 어떤 특정 마켓은 어떤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마켓별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카테고리는 선택해서 제가 우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기본 정보에 있는 카테고리는 이제 필수 값이라서 우선 무조건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특정 마켓은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세 번째 확장 정보라는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켓별로 탭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11번가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올리고 싶다 할 경우에 해당 마켓 탭을 눌러주시고 밑에 설정하기 눌러주시면 해당 마켓 카테고리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카테고리 선택해주시고 선택 완료해주시면 제가 지금 11번가는 추가로 마켓 카테고리를 또 추가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해놓은 카테고리 정보로 상품을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추가로 따로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ESM 2.0이랑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마켓 카테고리를 꼭 확장 정보 쪽에 오셔서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쪽 마켓에 상품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 해당 마켓 탭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하기 들어가셔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검색하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지 상품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ESM 2.0 쿠팡 올리실 때는 확장 정보 쪽에 카테고리를 꼭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본 정보 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 칸에 뭐 서울시 그리고 뭐 금천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수입 아시아, 중국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일 경우에는 기타로 선택하신 다음에 옆에 문구 기재하실 거면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 원산지 밑에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산지 유형이라고 해서 옥션 지마켓 쪽에 상품 올리실 때 뭐 가공식품이라던가 뭐 건강식품이라던가 먹는 상품 올리실 경우에 원산지 유형을 꼭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유형을 여기 밑에서 먹는 상품 올리실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옥션 지마켓 올리실 경우에 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필요하실 경우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가랑 이제 수량을 입력을 해볼게요. 판매가, 수량 입력을 했고요. 밑에 이제 이미지 정보는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은 이제 필수 값이라서 두 개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사이트별로 목록 이미지 자체가 없는 마켓도 있어서 보통 그냥 그 대표 이미지를 목록 이미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은 보통 같은 이미지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이미지 2부터 5까지는 이제 추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면 5번까지 쭉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로컬 이미지는 이제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웹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호스팅 사용하시면 그 이미지 웹 주소를 이 경로란에다가 넣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로컬 이미지로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 넣으실 때도 마켓별로 이제 이미지 사이즈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5군데 다 오픈마켓에 올리신다라고 하면 600 곱하기 600 이상인 이미지로 불러와서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다 상품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왔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1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 불러왔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추가 정보 탭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주로 입력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브랜드, 모델명, 그리고 제조사, 그 제조일이나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유효일자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과세 여부나 나이 등급은 변경하실 경우에만 바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중가부터 소비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있는 항목이라서 여기 입력되는 값은 뭐 마켓에 등록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상품 관리 차원에서 뭐 원가를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상품 상태에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 그 상품별로 구매 수량 같은 거를 제한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하단 부분에서 제한 있음으로 바꾸신 다음에 뭐 내용을 원하시는 내용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추가 정보 쪽은 이제 필요하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장 정보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마켓별로 이제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있는 부분이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마켓 탭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인증 정보 등록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인증 대상인지 인증 대상 아님인지 상세 설명 참조인지 이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고 인증 유형을 뭐 인증 대상일 경우에 인증 유형을 이쪽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다른 마켓 ESM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증 기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마켓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해당되는 칸에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다 내용 넣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증 정보를 여러 개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추가 눌러서 여러 개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주로 또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태그 입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태그라던가 뭐 검색어 이런 부분을 입력하는 것도 확장 정보에서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탭 클릭하면 여기 밑에 태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심표로 구분해서 최대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제가 뭐 만약에 뭐 모자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심표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목록에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 검색어, 검색 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쿠팡도 보시면 여기 이제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마켓별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M 2.0 옥션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은품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사은품 입력하는 부분이랑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병행 수입으로 선택을 하실 경우에 그 서류를 꼭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업로드하는 부분도 이제 확장 정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확장 정보 쪽에서는 카테고리 설정하는 마켓 카테고리 각각 설정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태그라던가 뭐 검색 키워드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증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정보에서 이렇게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오셔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세 설명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저희가 입력 방식을 HTML 입력 방식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디터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상세 설명을 구성을 하실 수는 없고요. 여기 소스 HTML 형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우선은 테스트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문 선택사항 쪽 보여드리면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끝에 있는 계산령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옵션이 이제 구매자 선택형이고, 이제 작성령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값을 입력해야 되는 옵션을 넣으셔야 될 경우에 작성령으로 체크를 하셔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밑에 뭐 이니셜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령일 경우 이렇게 내용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매자 선택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매자 선택형을 체크를 해주시면 밑에 선택사항 등록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구분 이름이 옵션명이고요. 구분 내용은 옵션 값이에요. 그래서 구분 내용 입력하실 때는 이제 옵션 값 입력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선택사항 타입에 조합형 또 독립형 계산령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선택사항 타입은 조합형이에요. 그리고 계산령 거의 사용 안 하시고,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뭐 ESM 2.0이나 쿠팡이나 뭐 11번가 단일 상품이나 이쪽은 독립형이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켓 쪽에 올리실 거면 우선 조합형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분 이름 쪽에다가는 옵션명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뭐 이름을 색상으로 지정을 하고요. 구분 내용에 이제 뭐 블랙, 화이트, 핑크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사이즈로 입력을 하고, 여기에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을 해서 옵션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생성 눌러주시면 목록이 쭉 생기고요. 여기서 뭐 라지 사이즈는 1,000원씩 더 받고 싶다, 추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격 부분에 추가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량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수량 뭐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수량을 설정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왼쪽에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300개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일괄 수량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전체 다 똑같이 수량 설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앞에 이 기본 정보 쪽에 입력했던 수량 기준으로 다 나눠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맞추기 하면 이렇게 다 나눠져서 일괄적으로 입력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옵션별로 이미지도 다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별로 이미지 설정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왼쪽 하단에 이미지 등록 눌러주시면 이렇게 경로를 입력하는 창이 떠요. 여기서는 PC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설정은 할 수는 없고요. 그 웹 이미지가 이미지 호스팅 사용하실 때 그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따로 이미지 설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별로도 요즘 판매자 관리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판매자 관리 코드를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위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뒤에 이제 판매자 관리 코드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 칸에다가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 옵션은 옵션 구분 이름에 옵션명 넣어주시고 구분 내용에 옵션 값 넣어주신 다음에 생성 눌러서 이쪽에서 추가 금액이라던가 옵션 이미지라던가 이제 수량 이쪽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조합형과 독립형에 따른 이제 정책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합형일 경우에 이거는 2.0 버전은 아니고 이제 1.0 버전인데요. 옵션 G마켓 1.0 버전으로 상품 등록을 하실 경우에
2단계 구성이 필수예요. 마켓 정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션이 이렇게 색상 한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옵션을 만드시고 상품 등록을 하시면 옵션 G마켓 쪽에 등록이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마켓 정책상 조합형일 경우에 옵션 G마켓은 2단계 구성이 필수기 때문에 이쪽에 올리실 경우에는 조합형으로 선택하시면 옵션을 꼭 2단계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꼭 한 단계밖에 없는데 옵션 G마켓 1.0 버전의 상품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독립형으로 바꿔서 옵션을 만들고 구성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상품 등록은 가능해요. 근데 독립형일 경우에 주의하실 부분이 11번가랑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쪽은 상품 등록은 가능한데 추가 금액 반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금액을 설정을 하셔도 사이트에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보면 추가 금액 반영이 아예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켓 정책상 아예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합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2단계로 구성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셔야 이제 5군데 마켓에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ESM 2.0이나 그리고 11번가 단일 상품이나 그리고 쿠팡 이런 쪽은 독립형은 아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형으로 옵션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하세요. 저는 우선은 조합형으로 만들고 옵션 한번 2단계로 구성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추가 금액을 좀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만들고 나서 하단 부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옵션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구성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판매할 때 카메라 외에 뭐 삼각대라던가 카메라 가방이라던가 그런 추가 옵션을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추가 구성 설정 버튼 체크해 주시고 추가 구성 설정 들어가셔서 이쪽에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제 보기 눌러보시면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지 이제 쭉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선 옵션 구분은 옵션명이고요. 상세 물품명은 이제 옵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옵션에 대한 가격을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위에서 상품군, 원하시는 상품군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보시면 쭉 목록 보시면 쭉 이제 상품군이 쭉 목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패션 잡화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다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상세 설명 선택 체크해 주시면 쭉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른 상품군도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제 제가 화장품 상품군을 선택을 했을 때 보시면 왼쪽 목록 중에 S라고 표기가 된 항목이 있어요. 이 S는 스마트 스토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런 항목이 있는 상품군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그냥 다 체크를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리면 상품 등록이 실패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항목의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지 저희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 항목에 맞춰서 이거는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Y 또는 뭐 N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상품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는 상품군이 제일 좀 까다로운데 가공식품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S라고 표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음표에 마우스 올려주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체크하시더라도 이런 항목들은 잠시만요. 이런 항목들은 빼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이 가능하세요. 다른 마켓만 올리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 전체 상품 상세 설명 참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S로 되어 있는 부분들, 뭐 Y 또는 뭐 N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상품군이 이제 기타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기타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타 요약 상품 정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셔서 내용 다 체크해 주시고 이제 다 입력을 끝났으니까 이제 원본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면 창이 뜰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원본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입력된 값들은 남겨둘까요? 라고 나와요. 얘 또 눌러주시면 이 창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항목만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원본 상품을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력된 값들을 남겨주신 다음에 일부 내용만 뭐 이렇게 변경하시고 다시 원본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 개의 원본 상품을 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작업 하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닫혀요.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이제 추가한 원본 상품이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선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상품을 하나씩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이제 대량으로 상품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원본 상품을 일괄 업로드를 해서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엑셀로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 정보 추가에 이제 원본 상품 엑셀 추가 메뉴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양식에 맞게끔 내용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이 엑셀 일괄 등록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양식 다운받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좀 저장할게요. 지금 파일이 열리고 있어서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시거나 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원본 등록 양식을 열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틀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항목, 각각 항목명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행에는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랑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예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 입력하실 때는 세 번째 칸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가끔 이 예시를 지우시고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는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입력하신 내용은 아예 읽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 입력하실 때 세 번째 칸부터 꼭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구성된 항목 중에서 뭐 입력 안 하신다고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칸을 그대로 두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선택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신다거나 하면 아예 파일 자체가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는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제 시트를 보시면 5가지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품 등록할 때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는 시트는 기본 정보랑 확장 정보 이 2가지 시트는 꼭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 이제 나머지 3개는 상품 엑셀로 이제 상품 정보 작성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시면 삭제를 하셔도 되지만 이거 구조 그대로 업로드를 하셔도 이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2개는 우선 꼭 필수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정보부터 이제 입력을 해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원본 번호부터 입력을 해볼 건데 원본 번호는 입력하실 때 그냥 중복되지 않게끔 1번부터 순서대로만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숫자로 1번, 뭐 2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폴더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폴더명을 입력하는 거 관련해서 폴더 기능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리면 이 원본 상품 쪽 메뉴 왼쪽 하단에 사용자 임의 폴더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본 상품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떤 특정 기준으로 원본을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이제 추가해 놓은 목록들인데 폴더를 추가를 하고 이 해당 폴더에 원본을 이제 넣어 놓으면 이 폴더를 딱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원본만 리스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냐면 저희가 원본 상품 정보에는 배송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원본 상품은 다 무료 배송으로 올리고 뭐 원본 상품이다 라고 하면 이제 폴더명을 뭐 무료 배송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해당 폴더에 이제 원본을 다 추가를 해주시고 그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이제 무료 배송으로 적용을 해서 보통 그렇게 올려서 활용을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폴더는 이제 필요하신 기준에 따라 폴더를 쭉 만드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새 폴더 만드는 거는 왼쪽 하단에 새 폴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새 폴더 생성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내용 입력해 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폴더 추가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제 주머니 교육이라고 제가 추가한 폴더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추가한 이 원본 상품을 이 폴더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폴더라는 메뉴에 폴더에 상품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어떤 폴더에 지정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폴더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폴더에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 폴더에 들어가 있는 원본 상품만 이제 조회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본 상품을 하나의 폴더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폴더에 다 복수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폴더에 다 각각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미분류는 이제 지정 안 된 원본 상품들만 모아서 보실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에서 이 폴더명이라는 칸은 원본 상품을 신규로 등록을 하면서 바로 해당 폴더로 지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이 주머니 교육 폴더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폴더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원본 상품이 추가가 되면서 이 폴더로 바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안 만들어져 있는 폴더명을 넣어주시면 그 폴더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원본 상품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엑셀에서 작업하실 경우에는 폴더까지 그냥 새로 만들면서 상품 등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카테고리 번호는 프로그램에서 비교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이 기본 정보에 있는 아까 카테고리, 저희가 이제 매칭해 놓은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엑셀 파일에서 세 번째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시트 보시면 이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셔서 해당 카테고리 번호 복사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상품명부터 제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쭉 입력을 해볼게요. 판매가 입력을 했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수량. 그리고 이제 원산지 부분은 이제 예시 참고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분은 슬러시로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산 슬러시, 서울시 슬러시 금천구, 아니면 수입 슬러시 뭐 아시아 중국,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조사 필요하실 경우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목록 이미지부터 이미지 1부터 5까지는 만약에 이제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예시처럼 파일의 위치 그리고 확장자, 파일명이랑 확장자까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웹 이미지 주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주소만 딱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주소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 형태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세 설명도 아까 소스 형태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HTML 소스를 이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우선 테스트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이제 입력할 때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제 선택사항 쪽 입력하는 걸 좀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등록했던 그 상품 정보랑 이제 동일하게 엑셀에서 한번 입력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주문 선택사항에서 구매자 선택형으로 상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엑셀 파일에서는 이 선택사항 타입, 선택사항 옵션명, 선택사항 상세 정보 쪽에 내용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사항 타입은 여기서 지금 조합형인지 독립형인지 이 항목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합형이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조합형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택사항 옵션명은 이쪽 구분 이름 옵션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옵션명이 색상 사이즈였잖아요. 그래서 색상 입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옵션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프로그램에서 입력했던 거는 2단계로 옵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명을 입력하실 때는 첫 번째 옵션명 입력해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줄을 바꾸신 다음에 두 번째 옵션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 Alt 엔터, 이제 두 번째 옵션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사항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입력 방법을 제가 색깔 우선 잠깐 표기를 해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옵션명 1의 옵션값, 그리고 구분은 사이는 별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옵션명 2의 옵션값,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 입력했던 거는 블랙, 핑크, 화이트가 있었고 사이즈는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블랙의 스몰, 미디움, 라지, 핑크의 스몰, 미디움, 라지, 화이트의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각각 이제 엑셀에다가 다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옵션명 1의 옵션값 블랙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옵션명 2의 옵션값, 사이즈의 옵션값 S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별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이 추가 금액인데, 추가 금액 앞에만 별이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금액 넣어주시고, 수량 넣어주시고,
노출 여부. 처음에 상품 만드실 때는 옵션을 다 모두 노출해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 여부는 무조건 Y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또 엔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또 블랙에 미디움 사이즈 넣고 별 2개,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그리고 Alt 엔터, 블랙에 라지 사이즈, 그리고 별 2개. 여기는 이제 라지 사이즈는 뭐 추가 금액이 1,0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되는 금액 1,000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수량, 노출 여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옵션의 옵션 값에서 블랙에 대한 건 지금 다 입력을 한 거고요. 똑같이 이제 Alt 엔터로 입력하셔서 이제 앞에 값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뒤에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면 화이트, 그리고 또 Alt 엔터 하셔서 핑크, 이런 형태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이해 안 가시면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본적인 꼭 입력해야 되는 항목까지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URL이랑 판매자 관리 코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옵션별로 이미지를 다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 옵션 뒤에 별을 하나 더 붙여주시고 이미지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별로 판매자 관리 코드도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뒤에 판매자 관리 코드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판매자 관리 코드는 설정 안 하고 이미지 주소만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를 들어 옵션별로 이미지는 등록은 안 할 건데 판매자 관리 코드는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이 이미지 URL이 들어가는 칸에 N으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판매자 관리 코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 두 개 다 입력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그 사용 노출 여부까지만 입력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선 조합형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독립형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 명까지 이제 선택사항 상세 정보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색깔로 잠깐 표기를 해볼게요. 지금 옵션명, 옵션값, 그리고 뒤에는 이제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는 동일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우선 옵션 그 독립형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색상밖에 옵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옵션을 만들었고요. 독립형으로 한 다음에 옵션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로. 그러면 이쪽 선택사항 타입 부분에 독립형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명에는 색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첫 옵션명까지 넣어주시고 색상, 블랙,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별 2개,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그리고 똑같이 Alt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색상, 뭐 화이트, 별 2개, 추가 금액, 수량, 노출 여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이해 안 가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다음 항목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옵션은 이쪽 칸에다가 내용을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이제 계산령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추가 구성 옵션도 혹시 설정하실 경우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독립형 옵션 입력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명, 상세 정보 쪽에 내용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나 모델명 필요하시면 내용 넣어주시면 되고, 제조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홍보 문구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약정보 상품군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끝에 요약정보 탭에서 이 상품군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엑셀에서 입력하실 때는 번호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번호는 하단 부분에 요약정보 설명 시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번호가 앞에 쭉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패션 잡화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번호가 4번이잖아요. 이 번호를 이쪽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기타 요약상품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5번으로 이쪽 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전항목 상세 설명 참조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체크하면 전체 다 체크가 됐었잖아요. 엑셀 파일에서는 전항목 상세 설명 참조란에 Y로 입력을 해주시면 뒤에 값 1부터 29까지 칸이 있는데 이쪽에 따로 내용을 입력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N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 칸별로 각각 다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N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선택하신 상품군에 이렇게 S가 들어간 항목이 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이제 N으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다가 다 각각 다 이 값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되는 값 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구하는 항목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 요약 정보 설명 시트 보면 각 값이 어디에 매칭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즉 이렇게 값 10에 이제 S라는 항목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세 설명 참조로 쭉 입력하시다가 값 10에는 해당되는 값을 Y 또는 N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서 상품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정보 쪽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둘 다 Y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장 정보 시트 쪽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프로그램에서 직접 상품 등록할 때 확장 정보 탭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시트로 따로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마켓 카테고리를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인증 정보 그리고 뭐 태그나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설정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 확장 정보 시트 쪽에 오셔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확장 정보 부분인데 이제 마켓 카테고리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마켓 카테고리도 번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번호는 정보 추가에 원본 상품 엑셀 추가 이쪽 메뉴에서 아까 양식 다운받기 했었잖아요. 그 바로 왼쪽에 보시면 마켓 카테고리 엑셀 다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되고요. 제가 파일을 열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파일 보시면 카테고리 수집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에서도 카테고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은 계속 한 파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새로 받아서 번호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 마켓별로 이제 카테고리 번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카테고리 번호 확인하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11번 가쪽의 카테고리를 직접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번호를 복사를 하셔서 이 확장 정보 시트에 해당 마켓 11번가 카테고리 번호 해당 마켓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전에 이 앞에 원본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본 번호는 앞에 입력하신 이 원본 번호 그대로 동일하게 입력을 우선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해주시고 설정 원하시는 마켓 카테고리 번호 확인하셔서 해당 칸에다가 이제 번호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11번가 카테고리 번호를 다른 마켓 카테고리에 넣으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업로드를 하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해당 마켓 칸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ESM 2.0이랑 쿠팡 같은 경우에는 확장 정보 카테고리 쪽에 꼭 카테고리를 필수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마켓 상품을 올리신다라고 하시면 확장 정보 쪽에 오셔서 이 카테고리 번호를 꼭 필수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 카테고리 번호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번호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은품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서 판매하실 경우에 이제 ISBN 코드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태그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예시처럼 쉼표로 구분해서 최대 10개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간혹 10개를 넘어가게 입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10개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엑셀 파일을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했을 때 업로드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개 내외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쿠팡 관련된 항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교육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경우에는 따로 뭐 심화교육을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쿠팡은 옵션별로 이제 상세 설명이라던가 이미지 같은 걸 다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설정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공통정보로 다 상품의 공통정보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옵션별로 다 다르게 값을 다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통적인 상세 설명 정보로 뭐 옵션이 다 등록이 돼도 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굳이 뭐 입력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검색 옵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파크 검색 대상 키워드 뭐 입력하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쪽에다가 이제 쉼표로 입력해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각 마켓별로 이제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아까 선택상 옵션 입력했던 것처럼 이제 입력 방법에 맞춰서 내용을 밑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이는 이제 별로 구분을 하고 보시면 뭐 인증 여부, 인증 코드, 인증 번호, 인증 기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증 여부는 A가 인증 대상, 뭐 B가 인증 대상 아님, 뭐 C가 상세 설명 참조 이런 식이고요. 만약에 상세 설명 참조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C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인증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A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별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인증 코드를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인증 코드는 인증 품목 코드라는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코드 번호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어린이 제품이다 라고 하면 뭐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으로 설정을 해서 올리셔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코드 번호가 C01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별 그리고 인증 코드 C011 그리고 인증 번호 그리고 인증 기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입력 방법이랑 예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 마켓별로 다 저희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엑셀로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입력을 했고요.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꼭 파일을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종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업로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꼭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본 상품 엑셀 일괄 등록 창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5,000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5,000개까지 업로드를 하고 싶다 하시면 5,000개로 선택하시고 변경하신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작업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시면 쭉 로딩이 되면서 이제 목록을 갖고 올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엑셀 파일 불러오기를 종료합니다라고 나오고 이제 입력한 상품 정보가 쭉 목록에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업로드를 하셨는데 아예 목록에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하단 부분에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필수 값이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원본 번호라던가 카테고리 번호라던가 그런 필수 값 별로 표기되어 있는 필수 값 중에 보통 하나라도 뭔가 뭐 1000개의 상품 정보를 쭉 입력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뭐 카테고리 번호가 한 개가 딱 비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그것 때문에 업로드 자체가 안 돼서 필수값이 보통 누락됐다라고 그런 사유 때문에 보통 실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로딩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쪽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로딩은 됐는데 일부 입력된 값에 오류가 있으면 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몇 개의 오류가 난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렇게 오류가 난 상품은 이 목록에서 검정색으로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 글자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왜 오류가 났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오류 확인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오셨던 대로 이 확인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 칸이 있어요. 이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오류가 난 상품이고요. 이 메시지 참고하셔서 수정하고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뭐 보통 뭐 선택사항에 뭐 잘못 입력된 값이 있습니다. 뭐 원산지에 잘못 입력된 값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 확장 정보 쪽도 똑같이 오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보통 카테고리 번호가 잘못 입력이 됐을 경우에 뭐 인터파크 카테고리 번호가 잘못됐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 메시지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는 이쪽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류가 난 상태에서 그냥 원본에 추가하기 하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원본 상품 데이터는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정상인 것만 추가가 되고 제가 원본에 추가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렇게 등록 성공이라고 나오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목록에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3번, 4번 추가했고요. 이제 원본 상품은 제가 하나씩 등록하는 방법이랑 엑셀로 등록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세트라는 걸 구성을 해주셔야지만 신규로 상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트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세트는 근데 처음 사용하실 때만 마켓 아이디별로 구성을 해주시면 그 세트를 계속 등록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맞춰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상단에 보시면 세트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 세트 관리 창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는 왼쪽 하단에 세트 추가 눌러주셔서 각 마켓별로 세트를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 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11번가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이제 탭별로 나눠져 있고요. 세트 이름, 기본 설정에서는 이제 세트 이름이랑 설명,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이랑 설명은 구분하시기 편한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배송 정보로 많이 입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무료 배송 아니면 뭐 유료 배송
뭐 2,5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많이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세트 설명은 이제 기재하시면 상품 등록하실 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입력하셔도 되고 이제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이름은 이제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적용 아이디는 이제 주머니에 등록해 놓으신 11번가 마켓 아이디가 뜰 거예요. 그래서 목록에서 아이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버튼이 있는 거는 눌러주시면 해당 아이디에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11번가는 일반 상품이 있고 이제 단일 상품이 있잖아요. 이거는 세트에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일 상품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 상품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상품을 일반에도 올리고 단일에도 올리고 싶다 하시면 세트를 일반 상품용 하나 단일 상품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세트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 일반 상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카테고리 적용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가운데 세트 사용자 지정 우선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메뉴고요. 이셀러스 표준 우선 아니면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해놓은 이셀러스에서 매칭해놓은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셀러스 표준 우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확장 정보 쪽에 11번가는 내가 다 따로 카테고리 정보를 지정을 해놨다라고 하시면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확장 정보 카테고리 선택을 입력을 안 해주셨을 경우에는 우선 상품 등록을 하면 카테고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요. 또 반대로 확장 정보 카테고리를 다 입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로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희가 매칭해 놓은 카테고리 정보로 상품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확장 정보 쪽에 해당 마켓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시면 세트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세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ESM 2.0이랑 쿠팡은 확장 정보 쪽에 카테고리 필수로 설정해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쪽 세트 만드실 때는 무조건 확장 정보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제 상품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적용 방식 이제 필요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판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에 마우스 올려주시면 각 마켓별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나와요. 우선 옵션 G마켓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간 설정 안함 자체를 마켓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기간 사용 안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함으로 하시면 이제 기간 설정 안 한 채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각 마켓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배송 설정 탭으로 넘어가면 이쪽에서는 이제 마켓별로 화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만 다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배송 방법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송 택배사 뭐 선택해주시고 이 발송 방법이라는 건 이제 발송 정책인데 뭐 당일 발송할 건지 뭐 순차 발송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선은 사이트에서 각 마켓 사이트에서 발송 정책을 우선 사이트에 다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발송 정책 목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주머니에서는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와서 선택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발송 정책 선택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송비도 뭐 고정 배송비인지 무료인지 조건부 무료인지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배송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반품 배송비, 뭐 교환 배송비, 그리고 뭐 선결제 뭐 필수, 묶음 배송 뭐 가능 불가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교환 반품 안내 뭐 문구 같은 거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뭐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설정하실 거면 체크해서 내용 설정해 주시면 되고 밑에 출고지 반품 교환지 주소 쪽도 보시면 주소 변경 버튼이 있어요. 이것도 사이트에 있는 출고지 목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선택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목록에서 선택하고 적용, 그리고 반품 교환 주소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적용 눌러주시면 돼요. 이 주소도 변경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추가하셔야 될 경우에는 우선 해당 마켓 사이트에 가셔서 추가해 주시고 주머니에서는 이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갖고 목록에서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송 설정은 이렇게 정책만 이렇게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마켓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씩 상이해요. 그래서 스크롤바가 더 긴 마켓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내려서 내용 다 입력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세 번째 이제 부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즉시 할인이라던가 뭐 판매자 부담 할인 뭐 아니면 포인트 지급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시 할인 뭐 설정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기본 즉시 할인 체크해 주시고 금액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퍼센트로 하셔서 뭐 3%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하신 항목들 체크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기본 추가 정보랑 확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본 상품에도 동일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세트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그 원본 상품에 입력된 정보는 무시되고 상품 등록할 때 이 세트에 있는 정보로 덮어 씌워지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은 굳이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홍보 설정 쪽은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 쪽 앞뒤에 뭔가 동일한 내용을 다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부분 체크하셔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상세 설명 맨 위에 뭐 특정 배너를 다 추가를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체크하시고 여기에 소스 형태로 넣어주시면 해당 세트를 적용해서 올리는 상품은 이 앞에 상세 설명 앞에 해당 소스가 다 추가되면서 상품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상품명도 동일하게 앞뒤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내용 포함해서 상품명 길이 그 마켓 정책 길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글자 수 고려하셔서 내용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세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세트 추가 눌러주시면 이제 목록에 추가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추가하면 제가 지금 만든 세트가 지금 이렇게 목록에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세트에서 혹시 수정할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을 뭐 수정을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수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같은 마켓 내에서는 사본 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는 세트 하나 만드시고 뭐 사본 생성 눌러서 이제 세트를 이제 여러 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일부값만 변경하신 다음에. 그리고 혹시 삭제하실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마켓 아이디별로 우선 세트를 꼭 하나 이상씩은 만들어 주셔야 상품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제 제가 세트는 지금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고객님, 혹시? 지금 제가 이거를 딱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게 속도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좀 간혹 싱크가 좀 많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조금 나아지시긴 할 거예요. 제가 어차피 지금 상품 등록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그때 한번 다시 재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우선은 원본 상품을 만들고 이제 세트까지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이제 상품을 일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제일 위에 거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지막 거 선택하시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선택이 돼요.
아니면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한 페이지에 원본 상품이 최대 1000개까지 리스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한 페이지에 원본 상품이 30개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실 때는 주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환경 설정 쪽 가시면 이 환경 설정 메뉴 내에 원본 상품이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서 화면 설정 사항 기억하기 체크를 해주시면 밑에 30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이거를 1000개로 바꿔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한번 재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실행하면 이제 한 페이지에 1000개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필요하실 경우에 환경 설정 쪽에서 변경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상품 선택은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상품 등록을 하려면 상단에 이제 작업대기라는 메뉴에서 작업대기 추가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대기라는 상태가 걸려 있는 원본 상품만 상품 등록 작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대기를 이렇게 걸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등록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디를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전체 마켓을 다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 상단에 아이디 선택 전체 체크해 주시면 또 전체 등록도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 중에 뭐 덧붙여서 멸치 쇼핑이나 뭐 NH마켓 이쪽은 같이 복수 등록이 안 되는 마켓이에요. 근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아이디만 등록하신다라고 하시면 전체 체크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등록할 때 스마트 스토어랑 옥션 쪽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두 가지 마켓 체크를 했고요. 주의사항 체크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제 중복 등록 방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마켓에 이미 이 상품이 올라가 있으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판매자 관리 코드가 똑같을 경우에 아니면 상품명이 똑같을 경우에 기준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상품 등록할 때 똑같은 상품이 확인이 되면 이제 등록이 실패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필요하실 때 체크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따로 체크하지 않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마켓 아이디 체크하시고 주의사항 체크해주시고 그 밑에 복수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아이디에 연결된 세트 목록이 오른쪽에 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세트 선택해주시고 세트 적용.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 또 아이디 선택해주시고 이 아이디에 연결된 세트 목록에서 선택해주시고 세트 적용. 이렇게 다 적용을 하신 다음에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면 밑에 이제 작업이 추가가 되고요.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작업이 이제 완료 성공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실패가 되면 완료 일부 성공으로 나올 거예요. 우선 완료될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는 완료 성공으로 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제가 4개 등록 시도했는데 4개 다 등록 성공이 된 거예요. 이 작업한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상세 내역을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뭐 등록하시다 보면 실패되는 상품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되는 상품은 뭐 하단 부분에 뭐 때문에 실패됐다라는 사유가 우선 1차적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 보시고 왜 실패됐는지 우선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옥션도 우선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작업대기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서 작업대기를 상단에서 작업대기 모두 제거를 눌러서
작업대기 상태를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대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원본 상품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잘못돼서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경우에 작업대기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해서 작업대기를 꼭 풀어주셔야 수정이 가능하고요. 작업대기를 만약에 안 풀어주시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상품을 작업대기를 추가로 걸어주시면 앞에 걸었던 작업대기, 그러니까 전체가 작업대기 걸린 모든 상품이 상품 등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했을 때 작업대기 해서 다 끝난 거는 작업대기 모두 제거 꼭 해주시고 다시 또 새로 올리실 상품을 다시 새로 작업대기 추가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우선은 지금 원본 상품 만드는 거랑 세트 등록하는 거 그리고 마켓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 원본 상품 만드는 방법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뒤에 이제 등록된 상품을 관리하고 뭐 가지고 와서 수정이라던가 판매 중지 이런 방법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 설명했던 시간보다는 더 좀 짧게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25분이니까 35분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분에 다시 제가 채팅창에 말씀을 드릴게요.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